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나병특집 2탄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다 시리즈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번에 제가 꼼수를 좀 써서 VHS 100편 중 41편에서 31편에서 40편 사이에 세 번째 버전을 다시 재업로드를 이렇게 비 내리는 소리 부금과 함께 영상의 소리를 너무 한 절반 정도 줄인 상태에서 방송을 다시 재업로드를 해서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막히고, 그래도 영상은 틀 수는 있게 되었지만은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거는 몇몇 괜찮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아날로그가 이 저작권 그거 걸리는 이유가 영상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사운드나 그런 걸로 해서 락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대수준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한번 재업로드를 해서 소리가 아예 안 나게 하거나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1편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아직 더 남은 50여 편의 여분으로 있는 이제 총 100편까지니까 이 영상부터 해서 이 이후의 영상까지도 아마 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양해 좀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에 들어간 부금이나 혹은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의해서 저작권 라이센스가 걸려가지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돼버리면은 저는 더 이상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따로 자체적으로 광고 수익이라든지 수익이 창출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신다면 저야 너그럽게 고맙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일은 아직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고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편수 51회차부터 남은 100편수까지는 당분간은 이 비오는 사운드와 함께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될 수 있으면 자체 자막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읊어줄 거고요. 그에 대한 영상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요, 좀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병특집 2탄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다. 저와 함께 귀신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VHS 100편 51편 중에서 오늘은 60편까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좀 사운드를 좀 제가 아예 죽이다시피 해서 하게 방송을 할게요. 시작합니다. 나는 귀신 보았다 제 51화 피아노입니다. 좀 더 부금을 좀 올릴게요. 왜냐면 혹시나 사운드가 물려가지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20년 이상 전에 촬영된 홈 무비라고 합니다. 자택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딸이나 친척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투고저는 오랜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 이상한 것이 찍혀있는 것을 눈치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찍혔을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귀신이 과연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이의 딸 옆에 전혀 다른 회색의 송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와, 그 손은 마치 그녀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한데, 투고자에 의하면 이 피아노는 중고품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얀 손이나 회색의 손을 가진 영혼의 손목을 보면요, 되게 원념이 강한 악기의 아닌 존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금 피아노 옆에서 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오, 여기 있네요.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하얀 손의 정체. 설마 이 피아노의 이전 주인은 이미 죽어 있어서 어떠한 미련을 남겨 나타났다고 하는 것일까? 이 아이가 앞날이 걱정이 되네요. 제 52화 해질 무렵의 괴이한 현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마시의 괴이, 해질 무렵의 괴이입니다. 투고자가 애인과 함께 관동 근교의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지방에 왔을 때는 이미 한여름철 피크가 지났었기에 해수욕객도 그 정도로는 많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오우, 여자 몸에 죽이네. 오우, 참고로 여러분, 저는 여자 얼굴 안 봅니다. 몸매만 봅니다. 몸매만. 되게 예쁘네요. 저런 여친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우. 과연 무엇이 찍혀 있을까요? 저는 이 여자의 몸매만 계속 보고 싶네요. 오. 와. 밤새도록 괴롭혀주고 싶은 몸매입니다. 어? 뭐지? 오. 뭐였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던 저 괴이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운색에 물드는 해수욕장. 투고자의 카메라는 바다로 향하는 애인의 모습을 쫓는다. 그때 전혀 미등도 하지 않는 불쾌한 여성이 바닷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의 목이 갑자기 기울더니 낙하하는 것인 것처럼 보여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유심해서 보십시오. 여기 보십니까? 이 여성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이 꺾이면서 사라졌죠? 무엇이었을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조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해안에서는 과거에 몇 건의 순환 사고가 일어났었지만 그 희생자의 여성은 없었는데
뭔가 이야기하는 저 원념 무엇이었을까요? 오, 뭐죠? 갑자기 모래처럼 확 쏟아지면서 목이 꺾인 듯이 나타나는 이 영상. 해질 무렵을 다른 이름으로 복맛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카메라는 항원에 숨어있는 마물의 모습을 찍고 말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투고자는 그 마물에게 농락당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 저는 그 마물보다 비키니를 입은 그 여자가 더 보고 싶습니다. CCTV 시리즈 맨션의 옥상에 찍힌 괴이한 현상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시 카메라 시리즈 맨션의 옥상입니다. 도심에 있는 맨션의 옥상. 여기에 설치된 기괴한 현상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투고자는 이 맨션의 관리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기로 했다. 수신 자살이 많아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네. 부해자가 밖에서 올라온 시기도 있었고 그 시기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생겨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 할 수 없으니 옥상을 봉쇄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맨션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아서 봉쇄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결국 이야기한 결과 옥상에 몇 대인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형태로 진정되었는데요. 입구에 문 있는 곳에 있으면 경보기가 작동하기에 누군가 열면 밑에서 우리가 감시하고 있으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그 덕에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자살자도 좀 줄었는데요. 마침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그림자가 비춘 후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상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하러 갔다는데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살자가 생길 때마다 액매기라던가 많이 했는데요. 뭔가 효과가 없는 듯해서, 그래서 좀 더 힘을 가졌다랄까? 명능력자라든가 신사에 있는 분께서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투고를 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영상을 보도록 하죠. 어? 뭐죠? 뭔가 문 쪽에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펜션에서 자살했던 사람이 다시 올라왔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펜션 옥상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은 구조상 바람 같은 걸로 혼자서 열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딱 보기에도 여잔데 말이죠. 그죠? 역시나 혹시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옥상에 올라와서 맨션의 그 아래로 떨어지는 자살의 그 행위를 이 원념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문이 유리에 맨션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 문을 열 때면 저렇게 그림자가 비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념은 도대체 왜 저렇게 유리에 비치듯이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사라져 버릴 것일까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이것은 투진 자살자가 이 맨션을 아직도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54화 그네입니다. 투고자 카와시마 고지 가명입니다. 우리들은 투고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전문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었는데요. 학생들 얘기에 의하면 학교에서 제법 가까운 공원에서 무슨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원의 그네가 멋대로 밤에 움직인다고 하는, 그네가 흔들린 순간을 찍으려고 저를 포함해서 4명, 모모모라는 녀석하고 다른 2명이 각각 짝을 지어서 교대로 망을 보기로 했어요. 심야에 1시 정도 저하고 모모모라는 녀석이 망을 볼 때 그네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때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흔들림이 약해진 뒤에 그 그네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때의 모습은 비디오카메라에 찍혀 있는데요. 모모모 역에 아이 같은 게 찍혀 있어서 친구의 옆에 아이 같은 모습이 찍혀 있다는 건가요? 네. 친구인 아다치상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영상이 찍힌 뒤였는데 TV로 좀 더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로 했었는데, 모모모만이 졸리니까 들어간다면서 혼자서 돌아가 버려서, 하지만 그 뒤로 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게 되어서 전화도 해보고 집에도 가봤는데 전화는 안 받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 몇 주인가 지난 뒤인데요. 다시 한번 녀석한테 전화해 봤는데요. 갑자기 그 녀석의 어머니가 받아서 그 뒤에 우울증 같은 게 생겼다는 것 같아요. 한동안 학교를 쉬게 한다고 해서 아직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과연 아다치상의 몸에 무엇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작진은 아다치상의 친가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해봤는데 투고주의 누구누구 상이 말한 대로 우울증 같다는 느낌이라는데, 확실하게는 말해준 건 아니었는데 자살 행위라고 하나? 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 같은 말을 해서 무모모 상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없나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 같아서 입원했다는 건가요? 그러네. 입원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는 건 무리라는 식으로 거절당해서
아다치상의 몸에 일어난 일과 투고 영상에 찍혀있는 어린애로 보이는 모습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 문제의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그날 공원에서 그 아이들이 호기심에 찍었던 그 영상에는 어떤 영체가 찍혀있는 걸까요? 함께 찾아보시죠. 그네가 진짜 흔들리네요. 아무도 없는 공원인데 말이죠. 가끔 저도 놀이터에 가면은 저렇게 그네가 스스로 흔들린 걸 본 적이 있었나?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혼자 놀이기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제보도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유심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한 괴담 소식에 의해서 웬 꼬마 아이가 이 남자를 지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봤거든요. 여기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꼼꼼히 보시죠. 이런 괴담 소문에 절대 그 장소나 그곳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시기 말기 바라겠습니다. 원념이 여러분들을 따라가 붙어서 우울증 아닌 자살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데려가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다치상과 투고자가 카메라 앞에 나선다. 그러자 그때 아다치상의 바로 앞에 그를 올려다보는 듯이 서있는 희흡스레한 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 쪽을 돌아보는데 그네가 흔들리고 투고자가 나오고 아다치상이 여기 서있게 됩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그 아다치상을 올려다보다가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아다치상은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 이 아다치상이죠. 그래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 자살도 시도를 몇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등교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함부로 괴담 소식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원념이 오고 가고 할 때 절대 이 놀이터로 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보시죠. 근데 자꾸 저는 여기 이게 사람 같은 얼굴처럼 보이네요. 보입니까? 어린 꼬마 남자아이가 우스건히 서서 이 아다치상을 보다가 이쪽 편을 보죠. 근데 왜 저는 자꾸 이쪽에 이 남자 얼굴 같이 보이는 이 형상이 자꾸 보이는 걸까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여기 보시죠. 사람 얼굴 같죠? 여기 보면 이 꼬마 이쪽을 카메라 쪽을 돌아보죠. 그리고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꼬마 어린이 형체 이 아다치상을 데려가기 위해서 올려다보고 사라지는 동시에 아다치상한테 붙어서 아다치상한테 우울증과 자살 징후를 나타나게 한 걸까요? 훗날 취재반은 또 하나의 불가야한 현상을 눈치챘었는데요. 혹시 제가 본 그건가요? 아이가 나타난 직후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울음소리에 반응하듯이 아다치상이 뒤를 돌아보는데 글쎄요. 아까 뒤돌아봤던 게 뒤에서 뭔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들어봤던 것일까요? 제가 소리로 해서 울음소리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에서 제재가 당할까봐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느 공원에 그네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괴담 소식에 의해서 호기심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던 청소년들한테 들이닥친 괴이한 현상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장소로 가지 마세요. 여기 보시죠. 여기 사람 남자 얼굴 같은 거 있죠. 울음소리가 난다는데 좀 더 키워보려고 해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마 아다치상은 이 울음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영에게 이끌려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함부로 괴담 장소로 주된 장소가 된 곳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귀신이 따라 붙습니다. 제 55화 도찰 코스프레이어. 뭐죠? 제목이 좀 땡기는 느낌인데요. 이 영상은 30대의 남성으로부터의 투고작입니다. 애니나 게임을 좋아하는 투고자는 도내 근처에서 개최된 코스프레 이벤트에 자주 참가한다고 하는데 결국 사진을 찍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보는 것과 같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금지가 되어 있는데 폐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 아무도 투고자 자신이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그 부정한 에너지가 영을 불러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와, 코스플레이. 저희 동네도 가끔 나라에서도 할 때마다 저도 몇 번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마트폰이라다 보니까 진짜 대포형 같은 카메라 찍는 사람들 앞에서 차마 포즈 취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어디였지? 용기 내서 갔는데 그냥 낙심하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저는 카메라를 한번 큰 거 좋은 걸 디지털 카메라 살까 하는 내심 바람도 있었지만 말이죠. 좀 의기소침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한번 구경 갔다가 제대로 사진도 못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 도찰하고 촬영하는 건 불법이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못 봤는데 도찰하는 중에 뭔가 원념이 찍혔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뭐죠? 오, 뭐가 갑자기 카메라 상으로 뭐가 나타났네요. 잔상이. 오, 천천히 돌리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어떤 여자의 얼굴이 내려오고 있죠? 오이 뭐지? 맞네요. 얼굴이라 그러네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여자 얼굴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비디오뿐만 아니라 촬영한 레이어 상의 사진에도 비슷한 영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날 다른 레이어들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이 레이어의 수호령이 몰래 찍으려고 한 자신에게 화를 낸 게 아닌가라고 사진과 비디오를 공양하고 싶다면서 적혀서 편지와 함께 동봉해서 제작진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투과자가 말한 듯이 정말로 수호령의 분노라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서서히 보십시오. 이 디지털 카메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느 한 여성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소름 끼치게 하는 영상이겠네요. 제 56화 기자 모신입니다. 기자 모신. 내용이 좀 낯서네요. 함께 보시죠. 많은 수의 제보자가 제보를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 숫자는 총 수만 개에 달하며, 그리고 투고 영상을 관리 보존하는 것도 제작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년에 와서는 그 방대한 양의 투고 영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고 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순서에 따라 영상의 내용, 심령 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 모신, 발송인 불능입니다. 투고자는 며칠 동안 연출본 카와이는 투고 영상의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 개의 투고 영상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을 눈치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화상이 시키셔서 과거의 투고 영상에 데이터 정리를 했었잖아요.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쓰여있는 내용과 영상의 영현상이 다르게 있었어요.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여성의 주변에 붉은 안개가 찍혀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영상 쪽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 왠지 안개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자애 같은 게 찍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여자애? 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전에 보내져 온 투고 영상이었다. 영상에서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공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그 당시 투고 영상의 관리를 하고 있었던 연출보인 나가타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네. 이 투고 영상 말인데, 네. 이거 기억하고 있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네. 아,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도 1년 전쯤에 보내줘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년 전? 네. 봤던 것은 기억해요. 온 직후에 봤다? 직후에, 네. 그때는 뭔가 붉은 안개 같은 게 찍혀 있었을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쪽에 쓰였던 내용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거 하고는 원래는 달랐을 텐데요. 투고 영상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네. 현상이 그러네요. 발송인이 적혀있지 않아서요. 주소 같은 게 없어서 영상만 들어있어서 발송인 불명이라는 것은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한 조사 같은 것도 되지 있지 않았었다는 거지? 그러네요. 이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확실히 주소 같은 게 적혀있지 않네. 그렇네요. 이거 말이야, 편지. 그런 거 들어있어? 이 영상만이? 예, 영상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소인을 보니 도쿄 도내에서 보내줘 온 것 같네. 그렇네요. 투고 영상이 보내줘온 봉투를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것은 도쿄 도내 어느 장소에서 발송된 것이 판명되었다. 우리들은 그 장소 부근에 투고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여기지는 공원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좀 봐줬으면 하는데요. 그러자 그 공원은 생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들은 그 공원에 가보기로 했다. 이거겠지? 그런 느낌이네요. 투고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여겨지는 공원에 도착했다. 저거 아닐까나?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네요. 아마 이쯤에서 찍은 게 아닐까? 이거라거나 저것도 찍혀 있었으니까. 취재반이 확인한 바로는 그 공원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근처에서 영상을 찍혀 있는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좀 찾아볼까?
키구치 괜찮지? 이게 영상을 사진으로 만든 건데 찍혀 있는 두 사람 이걸 보여주면서 좀 물어봐. 나하고 키구치는 이 근처를 찾아볼 테니. 카와이는 좀 넓은 범위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투고 영상에 찍혀있는 남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탐문을 해보기로 했다. 실례합니다.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 공원 근처에서 이런 두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모르겠는데 나는. 저 공원 근처에서 이런 두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대. 전혀 모르겠나요? 고맙습니다. 네, 씨발. 실례합니다.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 공원 등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 뭐야? 아, 재수없어. 빨리 가자. 고맙습니다. 걷고 있는 여성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얼굴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꽤 저 공원에서 밤이나 한밤중에 달갑지 않게 노는 젊은 이들이 꽤 많아서 그럼 이 두 사람은 본 적이 없으신가요? 얼굴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 너희들은 아니 꼬마들아? 아이 본 적 없어 이 꼰대 자식아.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남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잠깐 한번 일단은 돌아오지 않을래? 어땠어? 없습니다. 없어? 네. 이 두 사람을 안다는 분은 없었는데요. 왠지 좀 신경쓰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근처에 산다는 분께 들었는데요. 이 공내에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 것 같아서 이곳에 유령이 나온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카와이가 들었다고 하는 공원에 얽힌 기묘한 소문. 그 소문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오십시라 속편 기자 모신. 속편 기자 모신 투고자 발송인 불명입니다. 이 공원에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 것 같아서 카와이가 들었다고 하는 공원에 얽힌 기묘한 소문 이야기. 우리들 취재반은 그 이야기를 알려준 주부에게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1년쯤 전이었는데요. 그 공원 근처에 사는 누구누구 상이라는 댁이 아이가 죽어서 무모짱이라는 3살 여자애인데요. 그 집 사모님 얘기에 의하면 자택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사고사단가 그런 건가요? 그렇네요. 경찰도 조사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고사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였을까요? 그 뒤 얼마 안 돼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돼서 한밤중에 그 공원 근처를 걸어가고 있으면 공원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서 그래서 발소리가 들려온 쪽을 보면 고개 숙인 여자애가 서 있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순간 휙 하고 사라진다네요. 그건 어디까지나 소문이지요? 그렇겠죠. 누가 봤다거나 하는 그런 건 없네요. 왠지 언제부턴가 괴담 이야기처럼 돼서 퍼졌으니까요. 저도 주부들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더욱더 소문이 붙어서 그 여자애는 죽은 누구누구 짱이 아닌가 하고 누구누구 짱은 실은 사고사가 아니라 학대가사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왔기에 학대사? 누구누구 짱은 실은 사모님의 친딸이 아니라
수영딸이어서 누구누구 짱하고 같은 보육원에 다녔다는 주부가 어느 짱이 팔에 멍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수양딸이라는 얘기 말인데요. 누구누구 집에 짱이 맡겨졌다는 건가요? 그렇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근처 분들이 모두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다고 봐요. 우리들이 조사한 바로 카네다 상이 알려준 집에서 1년 정도 전에 13살 된 여자아이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학대사였는지 어떻는지는 우리들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에휴, 무관심 간종 새끼들, 이 쪽발이 놈들. 그러나 그 수일 후의 일이었다. 연출부인 키고치가 투고 영상을 보고서는 놀랄만한 것을 눈치채었었다고 하는데, 심령 형성이 찍혀있던 부분보다 좀 더 앞부분인 처음 쪽인데요. 남녀가 공원에서 오는 부분인데요. 그 남녀의 뒤쪽 노상에 여자애가 찍혀 있었네요. 뭐 추측일 뿐이지만 그 여자애 찍혀 있었던 게 진짜 누구누구 짱이 아닌가 하고 생각돼서. 그게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 짱이라니. 그 여자애가 찍혀있던 걸 눈치챈 뒤로 이 투구 영상이 보내져 왔을 때 봉투의 소인을 봤는데요. 그 소인의 날짜가 누구누구 짱이 죽기 4일 전으로 되어 있었네요. 미즈키 짱이 죽기 4일 전? 4일 전? 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즉 영상이 찍힌 시점에서는 아직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그 시점에서는 아직 누구누구 짱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 영상에 아직 죽기 전에 생전에 누구누구 짱이 실제로 찍혔었던 거. 저도 그 실제 누구누구 짱의 사진을 봤는데요. 투고 영상에 찍혀 있었던 여자애와 좀 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령 그렇다 해도, 그게 실제로 생전에 누구누구 짱이었다고 해도, 그거 아마도 꽤 한밤중이었잖아요. 그럼 밤중에 말이야, 3살인 여자애가 혼자서 외출 같은 걸 할까?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아는데요. 실제로 3살은 꽤 의지도 확실하고 평범하게 걸을 수 있네요. 학대가 누구누구 짱에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가출 같은 걸 한 게 아닐까 하고. 가출? 만약 학대의 사실이 없었다고 해도 어린애, 그렇게 작은 애가 한밤중에 돌아다닌다는 상황이 보통 부모가 눈치를 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집 쪽도 문제라고 할까? 이상한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추측을 세웠다. 어쩌면 이 투구 영상이 촬영된 곳이었을 때 미치키 짱도 같은 공원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미치키 짱의 마음의 외침이 붉은 안개와 같은 형태로 영상에 나타났다. 또한 미치키 짱의 사후 그 염에 더욱더 강해진 것에 의해서 영상 내의 영 현상이 변모하여 여자애란 형태로 구현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생전에 미치키짱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찍혀있는 영상을 보도록 하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그 여자아이의 연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등 뒤로 한순간 비춰지는 노상,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로 보이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방금 얼핏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잘 하기는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기 직전의 여자아이입니다. 저 뒤에 웅크려 앉아있네요. 좀 무섭네, 이 늦은 시간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자아이 여기 있네요. 여기 머리 따고 있는 여자아이, 3살 된 이 여자아이, 죽기 전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출한 것 때문에 설마 엄마가 데려가서 이 미치기짱을 가혹하게 또 학대를 해서 계단에 넘어뜨려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58화 속편, 제작진실의 심령현상. 지난 시간에 제작진실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그 후의 이야기들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편에 소개한 제작진 위원회 스태프들의 룸에서 CCTV에 의해서 저렇게 3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모형의 여자가 스쳐 지나가거나 스태프룸의 장소들이 일시적으로 기이한 현상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통상적인 업무를 재개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가한 현상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들에 의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영의 장난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고초를 겪은 것 같습니다. 이 스태프룸에서 편집 작업을 했는데요. 밤에 피곤해져서 여기서 침낭을 꺼내 잤었는데요. 그때 조금 나쁜 꿈이랄까요? 악몽 같은 걸 꿔서 눈이 떠졌는데요. 전에 스태프룸에서 이상한 현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여기 스태프룸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그걸 체크했는데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침낭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영상을 봤어요. 그걸 체크해 봤더니 마침 제가 깨기 전에 제 옆을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가로질러 가는 게 비춰졌어요. 꿈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어느 방에 저와 또 한 명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밤 공기 안에 밥이 있는데요. 그 밥이 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검으니까 먹기 싫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기 시작하는데요. 자꾸만 그 여자가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제 배가 찢어질 듯 하다고 할까?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서 검은 악이라고 할까? 지어 나온 듯한 꿈인데요. 꿈속에서 검은 밥을 먹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최근에 4-5번 정도는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 내용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네요. 대부분 비슷한 느낌의 꿈이라. 아까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기억나는데요. 스태프룸의 감시카메라에 비춰진 검은 그림자, 그리고 스태프트의 이와사와가 최근 자주 꾼다는 붉은 옷을 입은 기묘한 여성의 꿈. 참고로 여러분, 저도 첫 번째 영상 초창기 때
그 락커룸에 나오는 영상의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도 핑크색 옷을 입은 여자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는 귀신을 보았다 영상을 100편을 다 올리고 난 이후에요, 저는 이 영상들을 다 삭제하도록 할 겁니다. 저도 좀 가끔 영적인 능력을 느껴보지는 않지만 가끔 뒷목이 땡길 만큼 아플 때가 있거나 가끔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올려드리겠는데 그 이후에는 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금 뭐가 검은 게 지나갔죠? 뭐였을까요? 그리고는 깨어나고 있는 스태프 중에 한 분입니다. 꿈을 너무 안 좋은 걸 꿔서 그런 걸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시겠습니까? 잠이 든 스태프의 이와사와의 곁을 마치 안개와 같은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사라집니다. 이 검은 형체, 이와사의 꿈에 나타나는 그 붉은 옷의 여자의 원념인 걸까요? 이 그림자는 도대체 누구의 모습인 걸까요? 제작진 위에 나타났다는 불가의 현상과 세프인 이와사가 봤다는 기묘한 여성의 꿈,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저도 솔직히 이거 보고 꿈을 꿨습니다. 붉은 여성의 옷을 입은 여자 꿈을요. 원피스인가? 이 작품이 발매된 후 많은 방향이 제작자 위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투고 영상을 본 후에 불가한 현상이 꽤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을 받았던 건 투고의 영상을 본 후 기묘한 꿈을 꾸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붉은 얼굴의 여성이 나타났다. 붉은 여성이 얼굴이 남성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붉은색이 열쇠인 듯 했습니다. 멍게로 이어지는 숲 중에서 저 이거 알아요. 여기서 뭐가 나타났다 쑥 들어가는 거. 이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 카구치가 예외의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간 것을 알았다. 세프드룸에서 들어오는 키쿠치, 마치 몸에 붙은 벌레를 떼어내는 듯한 불가한 행동을 번번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 앞에 오면 신발과 옷을 벗어 상반신 앨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대로 창고를 열고 안에 들어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 나온 후 다시 옷을 입고 그 의미불명의 행동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 걸까요? 계속 몸에서 뭔가를 털어내고 있죠? 좀 더 빠른 감기로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옷을 다시 챙겨 입고요. 그 투고자에서 보여줬었던 그 영상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그 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이 잡은 것이 기묘한 기쿠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기쿠치가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아, 그건가 보다. 그 뒤로 불가해한 그림자 같은 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죠. 여성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옷이 꿈속에 나타난다는 붉은 옷의 여자였을까요? 자세히 한번 보시죠.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됐던 창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여성 보이시죠? 이 그림자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분의 그림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자 형체 따로 그 안에서 나오고 있죠. 혹시나 이 여성에 의해서 비디오 테이프가 버려지게 된 건 아닐까요? 59화 목의 집입니다. 하마다 테루아키 투고자입니다. 가명이고요. 이것은 대학생인 투고자가 친구들과 함께 산간부에 있는 폐허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 저 이거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고자는 과거에도 이 폐허가 있는 고개 부근을 드라이브로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신경 쓰여 있었던 폐허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당력 시험을 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 마네킹 얼굴들만 쌓여있는 그곳에서 투고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는 하나의 얼굴의 형상을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영상인데요. 이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때로는 이게 주작 아닌 주작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원념에 의한 얼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기심에 함부로 패가 가지 마십시오.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떨쳐낼 수 없는 게 진짜 원념 아닌 원념, 사념이라고도 합니다. 장난스럽게 저렇게 폐가나 버려진 집 같은 데는 함부로 호기심에 찾아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 마네킹 얼굴더미 보이십니까? 저기서 원념의 형체가 보여질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보이십니까? 이쪽을 향해 바라보던 원한서린 저 눈동자를. 그리고 투고자들은 사냥없이 뛰어나가게 됐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폐허 내의 어느 방에 들어가는 투고자들. 그러나 방구석에 몇 개인가 마네킹 인형의 목이 떨어져 모여 있었는데요. 카메라가 목에 다가갔을 때 그 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얼굴이 있었고, 불시에 카메라 쪽을 노려보는데
아유, 목도 얼마 아파. 아, 어휴, 진짜 다시 봐도 좀 끔찍하네요. 그들은 이 페어에서 돌아가는 길에 심야의 고갯길에서 갑자기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개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간발의 차이로 사고는 면했다고 하는데요. 설마 페어에서 만난 이 개의한 얼굴이 그 개의현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제 60화 8mm 테이프 일본 인형 전편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건물에는 불가해한 것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 인형. 그리고 그 불가해한 것은 우리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변이 일어나는 공장이란 이유 없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형광등도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졌을 때 아라키도 일하고 있어서 어느 시가지의 공장에 근무하는 투거자로부터 불가한 현상을 잡는 영상을 투고했다. 그 공장에서는 이변이 계속되었다. 테이프가 그냥 돌아가네. 이 셀로폰 테이프 현상도 그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 발단은 창고에서 찾은 8mm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거 반년 전에 찍은 거예요. 이변의 현장을 잡기 위해 이 공장의 사원이 사유물인 비디오 카메라를 사전에 준비해 놓았다. 투구자 아레키 테치오. 여러가지 조금 계기라던가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뭐였지 하고 이야기했었지. 문제의 8mm를 보여주었다. 아라키상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물어봤더니 선대 때부터 근무했다고 한다. 이거다. 이것이 문제의 8mm 필름이다. 낡고 이상한 상자에 복원되어 있었다고 한다. 8mm는 선대의 사장인 카나이상의 부친의 취미였다. 그 부친도 돌아가셔서 카나이상은 8mm 필름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공공장이 사장 카나의 쇼이키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건 낡았잖아요.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서 전부 처분했는데요. 하지만 이 8mm 필름만이 다른 정도에 보존되어 있었어요. 연말에 대청소랄까? 작년이었던 거 이게 나왔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채로 남았다거나 그것만 그런가 보네. 아라키상의 필름을 볼 수 있게 영상기를 찾아냈다. 그때는 사람들이 나가 있어서
이 녀석과 둘이서 같이 봤었는데요. 그 안에는 카나이상의 젊은 시절의 모습도 조금 옛날 물건이에요. 불가한 것이 비춰졌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뭔가 이상한 인형 같은? 문제의 팔메리 필름은 처음으로 바베큐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신사, 기분 나쁜 폐허, 그리고 어딘가의 실내로 장소가 바뀌어 간다. 그리고 어디든 할 것 없이 일본 인형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 영상의 내용은 도대체 이 정도 크긴 이런 인형이라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이런 걸 아버지가 찍었나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뭐였지?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8mm 필름을 본 이후 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8mm 필름의 필름이 이변이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없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없어져도 별 수 없다라던가 가져가도 소용없다는 거라던가, 그리고 물건이 잘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 동아줄이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것도 떨어졌었나요? 보통 떨어지지 않지 않나요? 그러네요. 여러가지 이변은 8mm 필름을 비춰진 인형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이변이 일어나고 만다. 이 녀석이 아라키가 드물게도 안색이 파래지면서 봤어 라고 소란을 피웠는데요. 평소엔 성실하니까 그런 소란을 피웠을 때는 장난치는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봤어 하니까 별 수 없으니 그걸 봤다고? 그거라는 게 인형이요. 이변과 함께 가끔씩 공장 내부에서 문제의 일본 인형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변의 원흉은 8mm 필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집히는 것이 카나이상의 부친에 대한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조금 전이었던가? 이문의 일본 인형은 카나이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기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말로 모든 이변은 8mm 필름에 비춰진 인형의 짓이라는 것일까? 공장의 이변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카나이상이 8mm 필름을 맡겨왔다. 자세히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조심해서 보도록 하자. 이 다음 편 이야기는 다음 나는 귀신을 보았다 61화부터 연이어 후속 촬영 영상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59화에 나왔었던 귀신의 원념의 그 붉은 여성의 이야기는요, 저도 참고로 실제로 그 영상을 처음 1회차 때 첫 영상 그걸 보고요, 저도 정확히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꿈을 꾸었는데요, 붉은 원피스의 옷을 입은 여자를 꿈에서 본 겁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심신이 약하시거나 영적인 뭔가 영향을 미치신 분을 시청을 삼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저는
이 영상들을 100편 다 올리고 난 이후에는요, 제가 따로 보관했었던 이 VHS 100편 귀신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저는 삭제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저희 집이 솔직히 가끔 가세가 기울어질 만큼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고 날 때마다 항상 이 목덜미가 항상 아파서요, 자꾸 뭔가 가위 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랑 특집 2탄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다 VH 100편 중 51화에서 60편까지 방송분을 보아주셨고요. 아울러 61편부터는 방금 봤었던 일본 인형 귀신에 관한 실질적인 8mm 필름의 내용을 후속 취재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